예, 주기 신호의 푸리에 급수에서 시작해서 비주기 에너지 신호의 푸리에 변환을 정의했습니다. 자, 이제 이 대목에서 다시 주기 신호를 돌아보죠. 주기 신호는 기본 주파수의 정수배에 해당하는 주파수 성분만이 있었어요. 주기가 무한대다라고 말을 하는 게 이제 왜 그런지 이해가 되죠. 어쨌든 주기가 무한대라 할 수 있는 에너지 신호의 푸리에 변환, 에너지 신호는 모든 주파수 성분을 연속적으로 갖죠. 그래서 그게 푸리의 급수의 엔벨로프에 해당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본 주파수의 정수배에 해당하는 주파수만을 갖는 게 주기신호, 뭘 갖냐면 파워를 갖는 거예요. 모든 주파수 성분을 다 갖는 게 에너지 신호였어. 뭘 갖냐면 에너지를 갖는 거죠. 자, 이제 그 푸리의 급수에서 푸리의 변환을 왔는데, 푸리의 변환의 관점에서 푸리의 급수를 다시 보면, 푸리의 급수는 기본 주파수의 정수배에 해당하는 뭔가를 갖는데, 그 뭔가는 필연적으로 임펄스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존재한다면. 왜냐하면 푸리의 변환에 역변환을 하면 원래 신호 XT가 복원이 돼야 되는데, 드문드문 있는 게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드문드문 있는 게 그냥 점이라면 이거를 이런 식으로 역변환을 해서 XT를 만들어낼 때 얘가 그냥 0이 되겠죠.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요 라지 X, J 오메가 이런 식으로 그 오메가 제로의 정수배에 해당하는 그런 오메가에 대해서만 어떤 유한한 값을 갖는다면, 그러면 적분하면 면적은 0일 테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갖는다면 필연적으로 면적이 있어야 되니까 임펄스 형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주기 신호의 푸리의 변환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러면 이야기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는데, 주기 신호의 푸리의 변환도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필연적으로 푸리의 변환은 오메가 제로의 정수배에 해당하는 오메가에 대해서 임펄스라는 형태로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다 이제 개념의 세계인데, 그래서 펄스의 높이를 그 주파수 성분을 볼 거냐, 임펄스의 면적을 주파수 성분을 볼 거냐 하는 건 우리 마음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그 수학적 모형 또는 모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너무 물리에 구속될 필요는 없어요. 어떻든 주기 신호의 푸리의 변환이 있다면 얘는 임펄스들이 있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것을 수학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안 되네. 수학 영역이니까. 어쨌든 푸리의 변환과 푸리의 역변환의 공식을 생각하지 않고도 미리 내다볼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결과를 보면 이런 거예요. 일단 가장 간단한 주기 신호는 그냥 오메가 제로라는 주파수 성분 하나만 갖는 거예요. 일단 오메가 제로 말고 다른 주파수 성분은 없어요. 오메가 제로일 때만 뭐가 하나 딱 있는 거예요. 뭐가 하나 딱 있는데 이게 역변환해서 다시 XT를 가져오려면 적분이 가능한 형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오메가 제로에서만 뭔가 있는 임펄스가 있는 그런 형태가 돼야 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기 앞에 2파이 있는 거 신경 쓰지 맙시다. 어쨌든 2파이라는 비례상수는 우리가 늘 2파이라는 비례상수가 있다는 걸 알면 그만큼 해석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오메가 제로에 이게 뭡니까? 오메가 제로에 임펄스가 있는 거예요. 여기 앞에 2파이 곱해지는 건 이제 우리가 기억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확인은 역변환 공식으로 하면 되겠죠. 자, 이 포뮬러를 그대로 넣어보죠. 역변환 포뮬러. 여기서 요 xj 오메가를 넣으면 xj 오메가 exponential j 오메가 d 오메가 적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자, 이건 뭡니까? f 오메가 델타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오메가에 접근하면 f 오메가 제로 나오죠. 그렇죠?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요 f 오메가에 해당하는 게 여기니까 오메가 대신에 오메가 제로 대입한 거. 그래서 지울게요. 이런 식으로 여기 2파이 있고, 그러니까 요 exponential j 오메가 제로 t에다가 2파이 곱하고 2파이로 나누니까 j 오메가 제로 나오니까 우리가 애초에 가정했던 바로 그 정연파네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정연파에 푸리에 변환이 존재한다면 델타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에 비례하는 형태가 나올 거다라는 건 미리어 짐작할 수 있고, 실제 비례상수 2파이가 뭔지를 생각해 보면 이걸 내가 예컨대 a라고 놓고 했다면 a 델타 오메가 제로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에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 곱해서 적분한 결과가 그냥 원래 신호 익스포넨셜 j 오메가 제로가 되려면 a는 2파이일 수밖에 없겠네요.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익스포넨셜 j 오메가 제로 t의 푸리에 변환이 존재한다면 걔는 이거에 비례하는 텀이 될 테고, 비례상수 2파이는 푸리에 역변한 공식 가지고 찾아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익스포넨셜 j 오메가 제로 t의 푸리에 변환이 이렇다. 기대했던 것처럼 델타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의 꼴로 나온다. 2파이 빼고 얘기하면 예상했던 대로 된 거죠. 자, 그런데 주기 신호에 대해서 푸리에 급수 전개하고, 그 다음에 비주기 에너지 신호에 대해서 푸리에 변환 정의했어요. 그리고 푸리에 변환이 존재하기 위한 충분 조건으로서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그냥 가장 간단히 얘기하면 에너지가 정의되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신호는 에너지가 정의되지 않는 신호죠. 파워가 정의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신호의 푸리에 변환이 가능한데, 그 충분 조건이 만족하지 않는 경우, 즉 에너지 신호가 아니어도 푸리에 변환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충분 조건이니까. 바로 얘를 그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네. 파워 신호여서 충분 조건은 성립하지 않지만 푸리에 변환은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 거. 그런데 우리가 또 어떤 얘기를 한 적이 있냐면, 푸리에 변환이 존재하기 위한 충분 조건이 X가 에너지 신호다라는 이야기가 사실 굉장히 타이트한 충분 조건이어서 마치 필요 충분 조건처럼 쓸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그 충분 조건이 만족하지 않으면 푸리의 변환도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얘는 거기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델타는 함수가 아니니까. 파워 신호예요. 따라서 에너지 정의되지 않아요. 따라서 푸리의 변환도 없어요. 없네. 델타가 함수가 아니니까. 이런 얘기도 가능한 거예요. 델타를 함수로 보면 충분 조건이 만족하지 않지만 푸리에 변환이 존재하는 사례로 볼 수도 있지만, 델타가 엄밀한 의미의 함수가 아니니까 이거 함수 아니야? 따라서 xjω가 존재하지 않아? 파워 신호니까 그렇겠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델타를 우리가 함수로 볼지 말지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가 가능한데, 물론 그들 사이에 충돌이 생기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정연파들이 푸리의 변환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델타를 함수로 보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당연히 델타 함수들의 조합이 되겠죠. 자, 이제 정연파 하나에 대한 푸리의 변환 얘기하고 났으니까 그런 정연파들의 조합 뭡니까? 푸리에 급수 전개할 수 있는 주기신호의 푸리의 변환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 하나에 푸리의 변환이 2파이 곱하기 이거고, ak 곱했으니까 ak 들어가고, 더해지니까 더해진 거죠. 그래서 푸리에 급수 전개할 수 있는 주기신호는 푸리의 변환을 이런 형태로 갖는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ak에 해당하는 게 뭐였습니까? k 오메가 제로의 주파수 성분이었죠. 이 주파수 성분은 파워죠. 우리 기억합니까? ak의 절대값이 바로 요 k차 고주파 성분의 파워였죠. 그게 푸리의 변환에서는 2파이 ak로 나타나겠네. 그래서 주기신호의 푸리의 변환은 2파이 ak 만큼의 파워가 k 오메가 제로라는 주파수에 있는 거예요. ak랑 2파이 ak랑 정보가 다릅니까? 같은 정보죠. 1:1 대응하니까 2파이라는 비례상수를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풀이의 급수 전개를 하든 델타를 함수로 보고 풀이의 변환을 하든 우리에게 주어지는 정보는 k 오메가 제로라는 그런 주파수 기본 주파수의 정수배에 해당하는 주파수에 대해서만 이 AK 또는 2파이 AK 라는 정보를 갖는다. 그리고 AK는 물리적으로 그의 절대값이 파워인 그런 값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주기 신호도 풀이에 변환할 수 있다. 그러니까 폭이 넓어진 거지. 주기 신호 풀이에 변환할 풀이의 급수 전개할 수 있어요. 비주기 신호는 풀이의 급수 전개 못해요. 하지만 풀이의 변화는 에너지 신호에 대해서 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파워 신호인 주기 신호까지 풀이에 변환할 수 있다고 보는 셈이니까 이제 점점 더 넓어지고 점점 더 일반화된 거죠. 그래서 풀이의 변환이 델타를 함수로 보면 풀이의 급수까지 안고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풀이의 급수를 특수한 사례로 포함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풀이의 급수보다 풀이의 변환이 더 일반적인 것이죠. 풀이의 급수 전개할 수 있으면 풀이의 변환도 할 수 있고, 다만 풀이의 급수 전개할 수 없는 함수에 대해서 풀이의 변환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그게 뭡니까? 에너지 신호인 경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풀이의 변환의 성질을 오늘 이야기할 텐데 하고 나면 되게 좋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들겠죠. 그러면 이제 그걸 에너지 신호가 아닌 신호로도 확장하고 싶어요. 그 결과가 라플라스 변환이에요. 예. 자, 이제 주기 신호의 풀이의 변환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사례인데 별게 아니라 AK가 요렇게 되는 그런 주기 신호. 예, 풀이의 변화는 요 AK에다가 2파이를 곱한 게 바로 이거죠. AK에다 2파이 곱한 게 이거니까 요만큼씩 K 오메가 제로의 임펄스 형태로 있는 거죠. 자, 이거 AK로 그리면 이런 펄스들이죠. 내가 좀 크기가 다르게 그린 건 2파이만큼 달라지니까. 그리고 풀이의 변환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펄스가 임펄스로 바뀌죠. 높이가 면적이 되는 거죠. 예, 주기 신호의 풀이의 변환 이야기까지 다 했습니다. 얘를 좀 더 보죠. 사인 오메가 제로 t 이거 또는 코사인 오메가 제로 t 명백히 오메가 제로라는 주파수 성분만 같죠. 다른 거 안 같죠. 우리가 앞에서 본 건 exponential j 오메가 제로 t의 풀이의 변환이 이거. 그러니까 이제 sin 오메가 제로 t와 코사인 오메가 제로 t는 이런 지수 함수의 조합으로 쓰면 되겠죠. 요 sin 오메가 제로 t는 2j분의 1에 exponential j 오메가 제로 t 마이너스 exponential 마이너스 j 오메가 제로 t 요거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이제 요거의 풀이의 변화는 여기서 오메가 대신에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 넣은 거니까 2파이 델타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로 되고 2파이 분모 분자 상쇄돼서 파이에 있는 거 2파이 상쇄 2가 상쇄돼서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j는 마이너스 j분의 1은 j로 오고요. 그 다음에 요거의 풀이의 변화는 이거였죠. 이렇게 되고 2파이 곱해지면 파이 남고 2 상쇄되고 마이너스 j분의 1은 마이너스 j로 오고, 그래서 sin 오메가 제로 t의 풀이의 변화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메가 제로와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와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에서 뭔가가 있는 거예요. 파워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오메가 제로와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는 물리적으로 같은 주파수예요.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정수신호의 풀이의 변환 또는 그건 얘기하지 않았죠. 정수신호의 주기신호인 정수신호, 잘못 얘기했네. 해석 잘못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수신호죠. 주기신호면서 실수신호의 풀이의 급수 개수를 구하면 AK에서 K가 양수인 경우만 알면 된다고 했죠. K가 음수인 경우는 A-K는 AK, 캘레복소수를 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K 오메가 제로나 마이너스 K 오메가 제로나 같은 주파수예요. 마찬가지로 오메가 제로나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나 같은 주파수인 거죠. 그래서 오메가 제로에서만 파워가 있다.
오메가 제로와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에서 파워가 있는 거죠. 코사인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코사인 오메가 제로 t, 코사인 오메가 제로 t는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래서 요거의 풀이의 변환 이거의 풀이의 변환 이거, 그래서 오메가 제로와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에서만 뭐가 있는 거예요. 있는 거를 절대값으로 본다면, 여기 있는 J는 무시해도 좋죠. 크기 따지는 거니까. 그래서 사인 오메가 제로 t나 코사인 오메가 제로 t나 같은 주파성분을 갖는다. 이상했던 거죠. 똑같이 생기고 위상차만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요 XJ 오메가와 요 XJ 오메가는 절대값은 같고 현각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절대값은 당연히 같아야 되겠죠. 예. 예. 질문인데. 예. A에서 보면 A라는 게 뭐죠? 요거. 예. 보면 이제 W 제로에서는 J분의 파이가 있고, 예. 저기는 그 왼쪽 거는 마이너스 J분의 파이 있잖아요. 이제 근데 저게 그 X는 실수축인데 그 소수를 막 표현하는 게 조금 약간. 예. 그러니까 이 그림은 대충 그린 거예요. 이 그림은 대충 그린 거고, 그냥 그러니까 엄밀하게 그린 건 아닌 거죠. 그냥 대충 이런 느낌이. 예, 대충 그린 거죠. 이걸 어떻게 그리겠어요? 실수축, 화축 따로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얘는 지금 공교롭게도 얘는 실수 부분만 있고, 얘는 허수 부분만 있거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엄밀하게 그렸다면, 엄밀하게 그리면, 이미지너리 xj 오메가에 이렇게 표시하고, 요거 지우는 게 더 엄밀한 그림이었을지 모르죠. 자, 예. 대충 그림. 예. 또 다른 예는, 이건 정말 이상한 예인데, 우리가 앞에서, 이런 임펄스들이 이렇게 쭉 늘어서 있는 주기신호를 봤어요. 이거, 임펄스를 신호로 보면, 함수로 보면 주기신호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푸리에 급수 계수를 구하면,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t에서 플러스 2분의 t까지 xt 곱하기 exponential jk 오메가 제로 t, 오메가 제로가 물론 t분의 2파인 경우죠. 그래서 근데 이 x가 마이너스 2분의 t에서 플러스 2분의 t 사이에서는 델타만 있으니까 여기다 델타를 넣으면 그냥 이건 t분의 1이 되고, 따라서 이 푸리에 급수 계수가 모든 k에 대해서 동일한 그런 이상한 게 나왔죠. 이상한 게 나온 건 당연히 델타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ak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푸리에 변환을 하면 2파이 ak 델타 오메가 마이너스 k 오메가 제로 이렇게 된 거니까 ak 대신에 t분의 1 넣으면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t분의 1 있고 여긴 t분의 2파이 있고 여기 t분의 1 있고 t분의 2파이 있고, 그래서 시간 영역에서 이렇게 생긴 함수는 주파수 영역으로 하면 이렇다. 어떻습니까? 생긴 게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어떤 얘기를 한 적이 있냐면 시간에서 펄스면 주파수에서 싱크였고 시간에서 싱크면 주파수에서 펄스였어요. 그러니까 시간에서 함수의 생김새와 주파수의 함수의 생김새가 같을 수 없죠. 다만 어떤 걸 봤냐 하면 시간에서 주파수를 보는 거나 주파수에서 시간을 보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했죠. 그래서 xt에서 t가 물리적으로 주파수의 의미라면 오메가는 시간의 의미일 거다라는 얘기도 한 적이 있어요. 어쨌든 지수함수 곱해서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접근하면 생김새는 달라지는데 얘는 뭡니까? 얘는 시간 영역에서나 주파수 영역에서나 생김새가 똑같죠. 시간 영역에서 임펄스들이 쭉 주기적으로 배열되면 주파수 영역에서도 물론 주긴 달라질 테고 같은 방식으로 주기적으로 배열되는 게 됩니다. 시간 영역에서와 주파수 영역에서 똑같이 생긴
함수. 예외적으로 그런 거죠. 예. 자, 이제, 주기 신호까지 풀이의 변환을 다 하고 났으니까, 이제는 정말 풀이의 변환의 성질만 살펴보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풀이의 급수의 성질에서 이미 봤던 것들이 있어요. 시간에서 이동을 하면 주파수에서 지수함수 곱하는 거였고, 뭐, 기타 등등 봤죠. 그런 게 여기서 마찬가지 방식으로 성립을 해요. 물론 이제 풀이의 급수에서 따진 게 파워라면 여기서는 에너지가 되겠죠. 그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물론 얘기를 듣게 되겠지만 풀이의 변환의 성질을 미루어 짐작해 보는 거예요. 무엇을 이용해서? 풀이의 급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풀이의 급수에서 이러이러한 성질이 성립하니까 풀이의 변환에서도 이렇게 성립할 거다. 필요한 만큼 달라지면서. 그렇죠? 자, 봅시다. x의 풀이의 변화는 라지 x예요. y의 풀이의 변화는 라지 y예요. 그러면 ax 더하기 by의 풀이의 변화는 ax 더하기 by다. 우리 앞에서 제일 먼저 봤던 선형성 영서도 그대로 성립하죠. 풀이의 변환이나 역변환이나 기본적으로 지수함수 곱해서 적분하는 거니까 그 연산 자체가 선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도 선형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시간에서 이동을 하면 주파수에서 지수함수 곱한다. 역시 앞서 봤던 건가요? 봤던 거죠? 네. 그대로 성립합니다. 확인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풀이의 변환이나 풀이의 역변환 공식 가지고 편한 것부터 보면 돼요. 풀이의 변환 포뮬러를 보는 게 편하면 그렇게 하고 풀이의 역변환 포뮬러를 보는 게 편하면 또 그렇게 하고 이 경우에는 풀이의 역변환 포뮬러를 보는 게 편해요. 왜냐하면 풀이의 역변환을 포뮬러를 이용해서 x를 이렇게 쓰고 나면 여기서 t 대신에 t-t0만 대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면 되는 거니까 t 대신에 t-t0 대입합니다. 요 t 대신에 요 t-t0 대입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걸 주목하면 되겠네요. 나는 얘가 어떤 형태가 되기를 원하냐 하면 이런 형태가 되길 원해요. 그러면 요 네모 안에 들어가는 게 바로 xt-t형의 풀이의 변환이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요 네모의 역변환이 이거니까. 이 네모를 찾는 건 전혀 어렵지 않죠. 요 식을 이렇게 다시 쓰면 요 네모에 해당하는 게 요 괄호친 것처럼 exponential minus j-t0을 라지 x에 곱한 형태가 될 테니까. 그래서 요게 네모예요. 이게 바로 xt-t형의 풀이의 변환이에요. 시간에서 이동하면 주파수에서 지수함수 곱한다. 자, 그러면 주파수에서 이동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짐작만 해볼까요? 짐작만. 예? 어떤 지수함수 곱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지수함수 곱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곱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곱해야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참, 잘 생각했는데, 결과는, 답은 틀렸네. 자, 부호는 바뀔 수 있다고 했죠? 라플라스 풀이의 변환을 할 때는 exponential 마이너스 jωt를 곱하고 적분하는 거, 역변할 때는 그냥 exponential jωt를 곱하고 오메가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때 요 부호와 요때 요 부호는 여기서는 마이너스고 여기서는 마이너스가 없고 이렇게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먼저 보면 밑에 있었나 바로? 갑자기 눈에 잘 안 띄는데? 그러면 해봅시다. 해보면 되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exponential j 오메가 0t xt 이게 이제 시간영역의 함수 exponential 마이너스 j 오메가 0 마이너스 dt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xt exponential 마이너스 j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0 t dt네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내가 요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프리의 변환하고 오메가 대신에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 대입한 거니까 바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시간에서 이동하면 주파수에서 지수함수 곱하는 거고 반면에 주파수에서 이동하면 시간에서 지수함수 곱하는 거예요. 시간에서 지수함수 곱하면 주파수에서 이동하는 거고 그런데 지수함수 곱할 때 부호는 달라질 수밖에 없죠. 프리의 변화는 exponential 마이너스 j 오메가 t를 곱하고 적분 t에 대해서 역변화는 exponential j 오메가 t를 곱하고 적분 오메가에 대해서 이 파이로 나누는 거 문제 아니라고 했죠. 자 이렇게 해서 시간에서 이동하면 주파수에서 시간에서 지수함수 곱하면 주파수에서 이동 시간에서 이동하면 주파수에서 지수함수 곱하기를 확인을 했습니다. 이걸 이용하면 이제 이를테면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생긴 함수의 풀이의 변환을 구한 적이 있어요. t1 마이너스 t1 어떻게 구했죠? 이렇게 생긴 함수의 풀이의 변환 구하면 이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오메가 t 2의 사인 오메가 t1 이거 1이고요. 이렇게 생긴 함수의 풀이의 변환을 앞에서 구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긴 함수의 풀이의 변환은 이렇게 생긴 함수를 가지고 찾아내면 되겠죠. 그래서 먼저 요런 거에다가 이거를 여기에 2분의 1 한 거에다가 이걸 더하면 되겠죠. 이거를 2.5만큼 이동하고 이것도 2.5만큼 이동하고 여기다가 2분의 1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x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x1, x2는 그림에서 참 이렇게 생겼고 얘는 바로 여기서 x1은 t1이 2분의 1인 경우 x2는 t1이 2분의 3인 경우 그럼 다 됐네. 이제 x1의 풀이의 변화는 이렇게 생겼어요. x2의 풀이의 변화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t1 대신에 2분의 1과 2분의 3을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요 x1, x2에는 2분의 1을 곱하고 2.5만큼 이동했으니까 이렇게 지수함수 곱하는 거고 x2는 그냥 2.5만큼 이동만 하니까 이렇게 된 거죠. 지저분한데 그래서 이 둘을 더하면 그러면 뭔가 되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이거 뭐 계산하는 것 자체는 별로 문제가 아니죠. 시간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에서 이동하면 주파수에서 지수함수 곱하는 거다와 그 다음에 또 뭘 쓴 거죠? 풀이의 변환의 선형성. 그래서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선형성과 이 두 개에 관한 성질을 써서 이렇게 생긴 함수의 풀이의 변환을 이렇게 잘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두 가지 성질 얘기했고 두 가지 성질을 이용해서 풀이의 변환 찾는 연습 문제 하나 풀어봤습니다. 물론 이거 가지고 세 가지 성질 얘기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시간에서 이동하는 거면 주파수에서 지수함수 곱하는 거고 반면에 주파수에서 이동하면 시간에서 지수함수 곱하는 거다 하는 건 같은 성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자, 이번엔 켤레복소수 함수 생각해보죠. x의 풀이의 변환이 라지 x라면 켤레복소수 함수의 풀이의 변환은 이렇다. 어렵지 않게 구하면 되겠죠. 일단 먼저 그 x를 켤레복소수를 취해볼게요. x를 켤레복소수 어떻게 해도 상관없는데 라지 x의 켤레복소수 취해볼게요. 그럼 라지 x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스몰 x exponential 마이너스 j 오메가 t dt니까
이 라지 x의 켤레복소수를 취하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거 전체의 켤레복소수예요. 이거의 켤레복소수는 x의 켤레복소수 곱하기 이거의 켤레복소수는 그냥 부호만 바꾸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때 우리는 시간 영역에서 함수에서는 exponential 마이너스 j 오메가 t를 곱한 게 풀이의 변환이 되는 거니까 여기 exponential j 오메가 t가 있는 게 것보다는 마이너스 j 오메가 t가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써요. 그럼 얘는 뭡니까? 얘는 이런 표현을 써볼게요. 이걸 풀이의 변환이라고 할게요. xt라는 함수의 풀이의 변환을 한 다음에 오메가 대신에 마이너스 오메가 대입한 게 바로 얘죠. xt를 x 켤레복수 x타를 풀이의 변환한 다음에 오메가 대신에 마이너스 오메가 대입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했어요. 라지 x의 켤레복소수는 바로 이렇다. 거예요. x타의 켤레복소수를 x타의 풀이의 변환을 한 다음에 오메가 대신에 마이너스 오메가 대입한 거. 그게 이거죠. 예. 자, 그래서 뭐 이런 관계를 얻었고, 이거는 지금 이거의 켤레복소수를 해서 건데 여기다가 뭐 예컨대 내가 x 마이너스 j 오메가를 하면 그러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쓸 수 있는데, 그래서 놔둡시다. 지금 이 이야기는 지금 x가 실수 신호인 경우에 따지는 게 의미가 있으니까 바로 넘어가죠. x가 실수 신호라면 그러면 이제 x하고 x의 켤레복소수가 같으니까 이 둘이 같아져요. 이 둘이 같아진다는 것을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xj 오메가와 x스타 마이너스 j 오메가 같다는 건 오메가 대신에 마이너스 오메가를 생각하면 여기 왼쪽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x가 실수일 때 풀이의 변환이 만족하는 성질은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어떻게 써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앞에서 이런 거 본 적 있습니까? 이런 거 본 적 있습니까? 그렇죠? 이거를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얘보다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렇게 쓰는 거를 더 선호했어요. 왜냐하면 k가 양수일 때의 ak를 알면 k가 음수일 때 그러니까 a3을 알면 a-3은 a3의 켤레복소수를 구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쓰는 게 더 편했는데 이거랑 마찬가지 얘기죠. 유도 과정에서는 이런 식으로 했는데 오메가 대신에 마이너스 오메가를 생각하면 이렇게 되고 얘가 바로 우리가 풀이의 급수에서 봤던 바로 그런 식의 이야기예요. 어떻든 오메가가 양수일 때를 알면 음수일 때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메가가 양수일 때의 켤레복소수가 오메가가 음수일 때의 값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실수 신호인 경우에는 오메가가 양수일 때에 관한 정보가 오메가가 음수일 때에 관한 정보를 다 포함을 해요. 그러니까 한쪽만 봐도 되는 거죠. 대칭인 거죠. 자, 얘를 이제 요 복소수 xj 오메가라는 복소수를 직교 형식으로 쓸 때와 극 형식으로 쓸 때로 나눠서 보면 요것이 뜻하는 바는 직교 형식으로 쓸 때는 실수 부분이 우함수, 허수 부분이 기함수라는 뜻이고 극 형식으로 쓸 때는 크기가 우함수, 편각이 기함수라는 뜻이에요. 왜 그런지 따져보면 돼요. 여러분이 해보면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함수든 기함수든 오메가가 양수일 때 알면 음수일 때 안다는 거죠. 우함수란 얘기는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똑같다는 얘기고 기함수란 얘기는 부호가 바뀐다는 얘기니까 똑같아서 알든 부호가 바뀌어서 알든 아는 건 아는 거죠. 그래서 오메가가 양수일 때 알면 음수일 때 알아요. 크기와
크기와 실수 부분은 우함수라서 알고 평각과 허수 부분은 기함. 실수 신호에 대해서는 이렇게 혹은 이렇게 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라지 X의 실수 부분은 우함수, 허수 부분은 기함수 또는 크기는 우함수, 평각은 기함수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이걸 이용해서 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볼게요. 실수 신호의 풀이의 변환. 라지 X. X가 실수여도 라지 X는 복소수예요. 그런데 이제 이 라지 X를 이렇게 허수 부분과 실수 나눴으면 X는 실수입니다. X는 실수예요. 그래서 X는 얘랑 같아요. 그랬을 때 XJ 오메가 실수 부분은 우함수고 XJ 오메가의 허수 부분은 기함수예요. 그러면 요거와 요거는 각각 어떤 의미를 따로 부여할 수 있는지 그냥 풀이의 변환의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다 라는 이야기 말고 좀 더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없는지. 우리가 앞에서 어떤 신호든 그 신호를 우함수와 기함수의 합으로 표시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얘네들이 바로 그 우함수 성분과 기함수 점순의 풀이의 변환에 해당한다 라고 짐작할 수 있을까요? 그 짐작이 맞는지 확인하려면 뭘 해봐야 되냐 하면 실수면서 우함수의 풀이의 변환이 어떻게 되는지 또 실수면서 기함수인 신호의 풀이의 변환이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실수일 때 어떤 성질이 만족되는지는 봤어요. 실수면 이런 성질이 만족이 돼요.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실수란 얘기는 이 둘이 같다는 얘기. 실수란 얘기는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이게 성립하면 또는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이게 성립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봤어요. 먼저 X가 실수고 그러면서 우함수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봤습니다. 그 다음에 X가 실수고 그러면서 기함수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봤어요. 한번 봅시다. 일단 X가 실수니까 이거는 바로 성립해요. 그렇죠? 이건 바로 성립합니다. 그리고 x-jω를 보면 x-jω는 xt exponential 마이너스 jωt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적분한 다음에 오메가 대신에 마이너스 오메가 대입한 거죠. 얘는 오메가 대신에 마이너스 오메가 대입한 거니까 바로 그냥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오메가 대신에 마이너스 오메가 대입하니까 이렇게 돼요. 정리를 다시 하면 이제 요 두 개는 정의상 같고 얘가 마이너스 xj 오메가랑 같은 거는 그거는 x가 실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나는 다시 뭔가의 풀이의 변환이 되는지 알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그 exponential j 오메가 t가 곱해지는 것보다는 exponential 마이너스 j 오메가 t 같은 곱해지는 게 더 보기가 좋아요. 그래서 일단 타우 여기서 이 t 대신에 마이너스 타우를 대입합니다. t 대신에 마이너스 타우를 대입해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우함수다라는 사실을 쓰지 않은 거예요. t 대신에 마이너스 타우 대입하면 그러면 t 대신에 마이너스 타우 대입하고 t 대신에 마이너스 타우 대입하고 dt는 마이너스 d타우가 대입하고 대응하고 무한대에는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가 되는데 d타우가 마이너스 t니까 순서 바꾸면 같은 모양이 되겠네요. 그래서 그냥 t 대신에 마이너스 t 타우만 대입해서 얘를 얻어요. 그 다음에 x가 우함수다라는 사실을 이용하면 x 마이너스 타우 대신에 x 타우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그냥 x가 실수라는 조건만 쓰고 그 다음에 x가 우함수다라는 조건을 써서 이게 이렇게 같아져요. 얘는 바로 얘는 x의 풀이의 변환인 거네요. 그래서 x-j오메가가 xj오메가가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오메가의 우함수다라는 얘기네. 그렇죠? 오메가의 우함수다라는 얘기예요. 오메가의 우함수인데, 그래서 얘랑 같다는 거 보면 오메가의 우함수인데, 또 얘는 얘랑 같으니까 얘하고 얘도 같은 거예요. x의 켤레복소수와 라지 x가 같다? 무슨 얘기입니까? 라지 x는 실수함수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라지 x가 실수면서 우함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정의를 다시 하면 그냥 얘하고 얘가 같은 거는 실수이기 때문에 같은 거고, 그리고 얘를 정리한 게 이거고, 얘를 다시 이렇게 정리한 게 이거고, 얘가 이렇게 되는 건 x가 우함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얘는 라지 x예요. 그래서 얘와 얘랑 같은 게 이분 펑션, 얘와 얘랑 같은 게 실수. 그러니까 실수면서 이분 펑션의 풀이의 변화는 얘도 실수면서 이분 펑션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실수면서 odd 펑션, 실수면서 기함수일 때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과정은 다 똑같은데 여기서 1로 올 때 이제 얘 대신에 얘를 써야 되는 거니까 부호가 바뀌는 거죠. 여기까지 다 똑같고 여기서 요로 올 때 부호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앞에서랑 다른 건 여기서 부호가 바뀐 거예요. 그런데 바로 얘는 x의 풀이의 변환에다가 마이너스 사인 붙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하고 같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라지 x가 스몰 x처럼 우함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얘랑 같다는 사실에서 어떤 복소수와 그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가 부호가 다르면 어떻게 되죠? 순허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x는 순허수면 정의를 다시 하면 x가 실수면서 우함수면 라지 x도 실수면서 우함수예요. x가 실수면서 기함수면 라지 x는 순허수면서 기함수예요. 자, 그럼 봅시다. 그러면 이제 내가 x의 풀이의 변환을 라지 x라고 하고 라지 x를 이렇게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의 합으로 쓰면 실수 부분은 뭐에 해당할까요? 어떤 것의 풀이의 변환이, 어떤 실수 신호의 풀이의 변환이 실수면서 우함수예요. 이거 우함수라고 앞에서 얘기를 했죠. 우함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실수 신호의 풀이의 변환이 실수면서 우함수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실수 신호도 우함수라는 얘기죠. 자, 어떤 실수 신호의 풀이의 변환이 순허수면서 기함수예요. 이 허수 부분이 기함수인 거 앞에서 봤죠? 어떤 실수 신호의 풀이의 변환이 기함수면서 순허수예요. 기함수에서 순함수예요. 뭡니까? 그 신호는 실수면서 기함수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x를 우함수와 기함수의 합으로 표시했을 때 바로 그 우함수 성분의 풀이의 변환에 해당하는 게 주어진 신호 풀이의 변환의 실수 부분이고, 기함수 성분의 풀이의 변환에 해당하는 게 바로 x의 허수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수 신호의 풀이의 변환의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의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실수 신호의 풀이의 변환의 실수 부분은 신호의 이분 파트의 풀이의 변환이고, 실수 신호의 풀이의 변환의 허수 부분은 그 신호의 오드 파트의 풀이의 변환이라는 거죠. 그래서 풀이의 변환의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의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실수 신호의 경우. 근데 이런 식의 관계가 신호가 복소수면 성립을 하지 않아요. 근데 복소수 신호의 풀이의 변환의 의미는 어떻게 부여할 수 있냐면, 그냥 복소수 신호의 풀이의 변환의 의미는 신호 두 개의 풀이의 변환을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막 섞여 있겠죠. 그 얘기를 잠깐 해보면, 내가 Z라는 신호가 이렇게 복소수 신호예요. X와 Y는 실수 신호예요. 내가 Z의 풀이의 변환을 해볼게요. 아까 앞에서 풀이의 변환 기호 이렇게 쓴 적 있었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먼데부터 플러스 먼데까지 ZT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T DT, 여기서 Z 대신에 이거 넣으면, 그 다음에 이렇게 되죠. 얘가 XJ 오메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의 실수 부분은 뭡니까? 이거의 실수 부분은 쓰는 거 되게 의미가 없어 보이긴 하지만, x 더하기 이렇게 미안합니다. iy, 이거의 실수 부분은 Z의 풀이의 변환의 실수 부분은 X의 실수 부분 더하기 빼기 Y의 허수 부분. 이거의 허수 부분은 X의 허수 부분 더하기 Y의 실수 부분.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Z라는 신호의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은 그냥 X의 실수 부분과 X라는 신호의 실수 부분과 Y라는 신호의 허수 부분이 서로 엮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Y라는 신호는 X랑 무관한 신호야. 그러니까 Z의 실수 부분, 허수 부분은 그냥 X, Y라는 두 개의 신호의 풀이의 변환이 막 섞여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섞이는지 섞인 결과만 보고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복소수 신호의 풀이의 변환에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 사이의 관계는 별로 없는 거야. 그냥 끊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복소수 신호의 풀이의 변환을 그냥 두 신호의 풀이의 변환이 섞여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물론 이제 그냥 더한 게 아니라 하나는 실수 부분으로 더하고 하나는 허수 부분으로 더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관계가 성립은 하죠. 그래서 찾아보면 뭔가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게 하나의 신호의 풀이의 변환이라기보다는 두 신호의 풀이의 변환과 관련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 사이의 관계가 실수 신호에서처럼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신호에 성립하지 않는 건 그냥 이 간단한 사례만 봐도 잘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실수 신호도 풀이의 변환하면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다 존재하게 되는데, 그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다른 게 아니라 이분 파트와 오드 파트의 풀이의 변환에 각각 해당한다. 그죠. 그 정도 보고요. 이제 미분을 해보겠습니다. 미분. 우리 앞에서 풀이의 급수에서 미분한 신호의 풀이의 급수 계수는
미분한 신호의 풀이의 급수계수는 dx dt의 풀이의 급수계수는 어떻습니까? j, k, 오메가 0, ak 곱하는 거였죠? 그래요? 미분한 신호의 풀이의 급수계수는 원래 주기신호의 풀이의 급수계수가 ak라면 미분한 신호의 풀이의 급수계수는 jk 오메가 0 ak를 곱하는 거고, 적분한 신호의 풀이의 급수계수는 a0이 0일 때만 존재해요. 어떻게 존재하냐면 jk 오메가 0로 나눈 형태로 존재하는 거죠. a0이 0이 아니면 그러면 직류 성분이 살아있어서 그거 적분하면 시간에 따라 비례하는 게 나오니까 주기성이 깨지게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주기성이 유지된다는 전제 아래서 보면 미분은 jk 오메가 0로 곱하는 거고 적분은 jk 오메가 0로 나누는 인버스 오퍼레이션 관계가 있는 거죠. 여기서 또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어요. 풀이의 급수는 주파 성분이 오메가 0에 비례하는 형태에만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k 오메가 0라는 주파 성분만 있는 거야. 그 이야기를 풀이의 변환으로 가져가면 어떻게 돼요? 연속적으로 모든 오메가에 대해서 존재하는 거지. 그러니까 k 오메가 0를 오메가라는 연속적인 실수로 바꾸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추측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추측이 맞는지 확인하면 돼요. 그렇죠? 확인을 해보자고요. 미분은 j 오메가를 곱하는 거일 테고, 적분은 어떠한 조건 아래, 이런 조건이 있었죠. 어떠한 조건 아래 j 오메가로 나누는 식이 될 것 같아요. 근데 확인해 봅시다. 일단 미분부터 보죠. 실제로 그렇답니다. 이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냥 x를 풀이의 역변의 형태로 표현해보면 되는 거죠. 2파이분의 1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라지 x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 d 오메가. 얘를 적분을 하는 거, 얘를 미분을 하는 거예요. t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를 내가 다시 쓴 게 이거고, 이거를 미분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t랑 관련이 있는 게 요거니까 이걸 미분하면, 그러니까 전체 다 적분한 다음에 미분하는데, 미분을 먼저 하고 적분을 한 결과랑 같다면, 그러면 이거에 대한 미분이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에 대한 미분이 j 오메가 곱하기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니까 j 오메가가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곱해진 거, j 오메가 곱해진 거에다가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 d 오메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적분 2파이분의 1 곱하는 거. 이게 dx dt야. 그러니까 요 오른쪽에 있는 요 빨간 박스가 바로 dx dt의 풀이의 변환이 되겠죠. 그렇죠? 오른쪽이 바로 역변한 포뮬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미분한 신호의 풀이의 변화는 j오메가 곱하는 거다. 시간 영역에서 미분은 주파수 영역에서 j오메가 곱하는 거다. 미분이라는 연산이 j오메가 곱하기라는 대수적인 연산으로 바뀌어요. 이게 이제 시간 영역보다 시간 영역에서 주어진 미분 방정식을 주파수 영역으로 옮겨가서 보면 좋은 이유인 거예요. 왜냐하면 단순한 곱하기가 되니까. 근데 여기서 사실은 엄밀하게 따져야 될 지점들이 몇 가지 더 있어요. x를 풀이의 변환을 할 수 있으면 x의 미분도 할 수 있느냐? x가 풀이의 변환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을 만족하면 dx dt도 그러한가? 그렇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네. 그렇죠? 근데 그것도 좀 확인해 보고 싶지 않아요? 그 다음에 적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미분하는데 순서를 바꿔서 미분 먼저 하고 적분 하는 거. 미분과 적분의 순서 바꾸면 항상 결과가 같나요? 또는 뭐 미분과 적분의 순서가 아니더라도 적분끼리 이중적분에서 순서 바꾸는 일도 하죠. 늘 가능한가요? 사실 어떤 조건이 필요해요. 그런 조건이 다 만족된다는 전제 아래 x의 풀이의 변화는 라지 x고 dx dt의 풀이의 변환도 존재하면 dx dt의 풀이의 변화는 라지 x 제곱에 곱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학부 신호화 시스템에서는 그냥 이런 존재 조건에 대해서는 자세히 안 따지는데 여기서
안전하게 얘기를 하려면 x의 풀이의 변환이 존재한다는 사실에서 dx, dt의 풀이의 변환도 존재한다는 결론을 우리는 현재 이끌어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dx, dt의 풀이의 변환이 존재한다는 전제 아래 그거의 풀이의 변환이 이거다 라고 받아들이는 게 그게 우리한테 맞는 거죠. 예. 어떻든 그런저런 그 조건 다 빼고 얘기하면 미분한 건 제오메가 곱하는 거랑 같다. 시간에서 미분한 건 주파수에서 제오메가 곱하는 거랑 같다. 주파수에서 미분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주파수에서 미분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의 풀이의 변환일 것 같아요? 뭔가 비슷하지 않겠어요? JT, XT의 풀이의 변환일 것 같지 않아요? 아닌가? 그거는 바뀌어야 되겠죠? 그렇죠? 시간에서 미분은 주파수에서 제오메가 곱하는 거예요. 주파수에서 미분은 시간에서 마이너스 JT 곱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되게 어떤 면에서는 좀 신기한 게, 자, X라는 실수 신호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X라는 실수 신호의 풀이의 변하는 라지 X는 오메가의 도메인에서 복소수 함수죠. 그렇죠? 그걸 오메가에 대해서 미분을 해. 그 결과는 순허수 신호의 풀이의 변환이라는 얘기네. 왜냐하면 X가 실수라고 처음에 가정했다면 JT, XT는 앞에 마이너스 J 곱해 있으니까 순허수잖아요. 그렇죠? 실수 신호 라플라스 풀이의 변환을 해요. 뭔가 나와요. 그걸 오메가 도메인에서 오메가에 대해서 미분을 해요. 걔는 어떤 신호의 풀이의 변환입니까? 라고 물으면 순허수 신호의 풀이의 변환이라는 얘기네. 마이너스 JT 곱한 거니까. 시간 영역에서 미분하면 주파수에서 J오메가 곱하는 거다. 자, 적분 어떻게 될까요? 적분한 신호의 풀이의 변환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면 J오메가를 그냥 나누면 될 것 같죠? 그렇죠? 근데 결과는 J오메가로 그냥 나눈 게 아니라 이렇게 된대요. 이거는 왜 그런지는 좀 뒤에 살필게요. 지금 보지 않고. 그냥 미분이 J오메가 곱하는 거니까 적분은 J오메가로 나누면 될 것 같았는데 나눈 거 말고 뭔가가 더해졌어요. 좀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일단은 나누면 될 것 같다라고 우리가 생각한 바탕이 있는데 그 바탕과 충돌이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내가 나누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한 거는, 나누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한 거는, 여기에다가 J오메가를 곱하면 XJ오메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XJ오메가를 곱해서 라지 X가 나온 거니까 다시 원래 걸로 곱하기 전에 걸로 가려면 J오메가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XJ오메가를 J오메가로 나눈 것만 있을 줄 알았는데 여기 뭔가가 하나 더 있는데, 그런데 이게 충돌이 안 생기려면 뭔가가 더 있는 거에다가 J오메가를 곱하면 0이 되면 되겠죠. 그러니까 뜻하지 않게 있던 거는 J오메가 곱하면 사라지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충돌이 안 생기네. 그러면 내가 다시 보면 이제 J오메가 분의 1 라지 X에다가 뭔가가 있어요. 이 뭔가를 내가 그냥 네모라고 놓을게요. 얘가 여기다가 J오메가를 곱하면 XJ오메가의 네모 곱하기 J오메가인데 얘가 XJ오메가라는 이야기는 얘만 사라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라지 X를 J오메가로 나온 게 답일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거기에다 네모가 더해져도 상관없어요. 네모에다가 J오메가를 곱해서 0이 되기만 한다면. 네모에다 J오메가 곱해서 0이 돼야 돼. 그럼 네모는 어떤 형태가 돼야 돼요? 0이면
정말 훌륭한 대답이에요. 0이면 우리가 애초에 기대했던 거죠. 애초에 기대했던 것 말고 다른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모는 뭐냐? 네모는 뭔가 이런 형태일 것 같지 않아요? 델타 오메가 F 오메가는 F형 델타 오메가잖아요. 그러니까 F가 J 오메가니까 0 대입하면 0이죠. 그러니까 네모가 델타를 포함하면 J 곱하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바로 그런 형태인 거예요. 바로 그런 형태인 거예요. 그런데 형태만 알고 있지 얘는 뭔지 모르죠. 다시 말해서 얘가 왜 답을 보니까 바로 얘가 파이 x0이래. 얘는 이해가 가능해. J가 곱해서 0 되게 하는 거니까. 얘가 여기서의 K에 해당하는 게 왜 파이 x0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전체 이거 살펴봐야 돼요. 하지만 모른다고 완전히 모르는 건 아니야. 파이 x0 델타 오메가 꼴로 나와 있는데 델타 오메가가 나오는 건 이해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확실히 모르는 상태가 있으면 그냥 완전히 모르는 채로 두지 말고 어디까지는 알고 어디부터 모르는지를 명확하게 살필 필요가 있죠. 이해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X0의 의미를 한번 X0이 눈에 띈 김에 살펴보죠. X 오메가, J 오메가에서 오메가 대신 0 대입하면 뭐예요? 이거 아닌가요?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오메가 대신 0 대입한 거잖아요. 푸리에 변환한 다음에 오메가 대신 0 대입한 것이 바로 X0 아닌가요? 그런데 얘를 푸리에 변환한 다음에 오메가 대신 0 대입하지 않고 미리 오메가 대신 0을 대입하고 나면 바로 얘잖아요. 따라서 X0은 다름 아니라 주어진 XT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적분한 거예요. 이건 크리시노의 직류 성분의 평균. 말 됩니까? XJ 오메가에서 오메가는 주파 성분에 관한 이야기라면 X0은 오메가가 0일 때에 관한 이야기인 거죠. 직류 성분인 거죠. 다시 말해서 뭔가에다가 델타 오메가를 곱하는 형태가 될 수는 있다라는 거를 받아들이고 났는데 요 답을 먼저 보니까 곱해지는 거는 직류 성분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직류 성분이 0이면 사라져요. 푸리의 급수에서 직류 성분에 해당하는 건 뭐예요? X0인 거죠. 푸리의 급수에서는 A0이 0이여야 했어요. 적분하려면. 적분해서도 여전히 주기함수가 되려면. 주기성 유지가 돼야 되니까. 푸리의 급수 전개하려면. 그런데 푸리의 변화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직류 성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푸리에 변환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저런 그 이야기들이 지금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예요. 직류 성분 얘기 나온 김에 또 봅시다 한번. 그러면 자, 우리 앞에서 이런 거 봤습니까? 델타의 푸리에 변환 델타의 푸리에 변환이 뭐였습니까? 1이었네. 그렇죠? 이게 되게 신기하다고 했죠? 모든 주파수를 두루 고르게 갖는 거야. 그래서 이걸 역변환을 하면 1 곱하기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까지 d 오메가 2파이분의 1 오른쪽에는 역변환한 거예요. 이게 델타 t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죠. 델타 t라는 게 정말 신기한 존재네. 사인 오메가 t, 코사인 오메가 t 적분한 거니까. 자, 그런데 이제 시간에서 주파수를 볼 때랑 주파수에서 시간을 볼 때랑 같다고 했죠? 그러면 만약에 시간에서 dc라면 어떻게 돼요? 시간에서 dc라면? 시간에서 dc라면? 뭔가 델타, 오메가의 델타가 나오겠죠? 어떤 델타가 나오는지 봤더니 이런 게 나와요. 이건 뭐 확인해 볼 수 있죠.
다시 역변환을, 이거는 뭘 할까요? 지금 요 공식을 그대로 쓴다고 하면, 이런 이상한 공식을 그대로 쓴다고 하면, 그러면, 뭐 어떻게 가도 상관없는데, 또 이렇게 가도 되고, 아마 이 경우는 반대로 가는 게 더 쉬울 거예요. 요 2파이분의 1. 2파, 요게, 이거에 exponential j 오메가 t d 오메가 하고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까지 하고 2파이분의 1 하면 이게 바로 1이 될 테니까. 그래서 델타 t의 푸리에 변환이 이런 모든 주파성분을 고르게 갖는 거라면 직류의 푸리에 변환은 이렇게 생겼어요. 당연하지. 직류 성분만 갖는 거니까. 당연하지. 직류 성분만 갖는 거고 이게 사실은 앞에서 이미 봤던 거예요. 어디서 봤습니까? 여기서 오메가 대신 제로에서 0 대입하면 뭐가 돼요? 1이지. 2파이 델타 오메가지. 사실은 아까 얘기할 수 있었는데 얘는 뭡니까? 오메가 제로에만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델타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에 2파이 곱하는 거지. 오메가 제로가 여긴 직류에만 파워가 있다? 뭐예요? 2파이 델타 오메가죠. 그러니까 앞에서 봤던 거예요. 어쨌든 다시 보면 직류 신호의 푸리에 변화는 델타 오메가에 비례하는 거예요. 직류 신호 에너지 신호입니까? 아니죠. 정연파 에너지 신호 아닌 것처럼. 에너지 신호가 아니면 푸리에 변환이 없을 것 같다고 했죠. 델타를 함수로 취급하지 않으면 없는 거네. 그렇죠? 정연파나 직류나 푸리에 변환은 엄밀히 말하면 없어요. 델타를 함수로 보면 델타 함수의 형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류 신호의 푸리에 변환은 델타 오메가에 비례하는 형태가 돼요. 그럼 뭐가 보입니까? 왜 그런지는 아직 모르지만 여기다가 델타 오메가가 있으면 j 오메가를 곱해서 0 되죠. 델타 오메가가 있으면 j 오메가 곱하면 0 되죠. 그 다음에 델타 오메가는 어떤 신호의 푸리에 변환이라고 볼 수 있는 성분이에요? 직류 신호. 그러니까 직류랑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여기 델타 오메가 나오는 거, 델타 오메가가 직류의 푸리에 변환이다라는 걸 생각하면 X형 나올 수 있다는 거 다 이해가 돼요. 이상하게 생긴 게 나온 건 아니야. 다만 여전히 요게 파인지는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아는 데까지 알아내는 거죠. 부분적인 지식이라도 우리가 찾아내는 거지. 그래서 또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만약에 직류 성분이 있어서 푸리에 변환이 델타 오메가를 포함하거나 아니면 직류 성분이 있는 신호는 에너지 신호가 아니어서 푸리에 변환을 할 수 없다거나 그러면 X형이 0이 아닌 신호는 델타를 함수로 보지 않으면 푸리에 변환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서랑 마찬가지 상황이 되는 거예요. A형이 0일 때만 적분한 게 주기 신호고 그거의 푸리에 급수계수가 이렇게 돼요. X형이 0일 때만 이거 다 사라지고 X형일 때만 이거 사라지고 적분한 신호의 푸리에 변환이 이렇게 돼요. X형이 0이 아니면 푸리에 변환 존재하지 않아요. 에너지 신호가 아니니까. 아니면 존재한다면 델타 오메가를 포함하는 형태로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달라 보이지만 푸리에 급수에서 우리가 봤던 거와 마찬가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늘 했던 표현이지만 달라져야 할 부분만 달라지는 거예요. 당연한 차이인 거죠. 자, 여전히 요게 왜 파이가 여기 왜 있는지는 나중에 다시 살피도록 하죠. 그래서 미분은 J오메가 곱하는 거고 적분은 직류 성분이 없는 신호에 한해서 J오메가로 나누는 거예요. 직류 성분이 있으면 델타가 포함이 돼요. 자, 그 정도 얘기를 하고. 자, 한 가지 더 봅시다. 거의 모든 교과서를 봐도 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 근데
다시 보면 조금 이상해. 자, 요거 X형이 0이면 이거 사라지고 이것만 남아서 별 문제 없어요. 그러면 오메가가 0일 때는 뭔가 다른 방법으로 구해야 돼요. 그런데 이 식을 가만히 보면 오메가가 0일 때 어떻다는 얘기인가요? 오메가가 0일 때. 여기는 오메가 0 대입할 수 없죠. 그럼 뭔가 라지 X에 오메가가 곱해져 있는 형이 있어서 뭐 상쇄돼 가지고 남는 건지, 아니면 오메가가 0이면 얘는 의미를 잃고 얘만 남는 건지, 따라서 오메가가 0이 아니면 이거, 오메가가 0이면 이거 이렇게 따로따로 하겠다는 건지, 이 식만 보면 되게 모호해요. 얘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분명하지 않은 지점이 있어요. 근데 이 분명하지 않은 지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해 놓은 책이 거의 없어요. 우리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죠.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